자, 좀 다 통진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어제 그 제명 전 문제 이석기, 김재현 후보 이제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절차 들어갔는데 그 후에 반항에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제명 대상이 4명이죠. 네. 당선자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 그 다음에 후보 조윤숙, 황선이라고 그 이제 비례대표 후보 이렇게 4명입니다. 이 4명은 공통점이 있는데 당이 사퇴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 4명이죠. 그래서 이제 출당, 제명 절차에 돌입했는데 어제 결정한 것은 뭐냐 하면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차 시민은, 제명 시민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지역 시도당의 당기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그것을 경기도로 옮겼어요. 이석기, 김재현 후보가 자기한테 좀 유리한 곳으로 서울에 살다가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우린 여기에서 심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그게 아니고 서울시당으로 원래 갖고 와서 4명을 전부 다 서울시당에서 결정을 하자, 심의를 하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어제 김재현 그 후보 측에서 보면 그 기피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기각이 됐어요, 보면. 그 기피 신청이 뭐냐 하면은 그 1차 그 심의를 담당할 서울시당의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그 중앙위원이다. 당의 중앙위원이다. 근데 당의 중앙위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의결을 했거든요. 사퇴 권고안을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우리를 징계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의결한 사람들이 결국은 시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또 심판할 수 있느냐. 이거는 깊이 사유가 된다고 했지만 어제 중앙당기위원회에서는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당헌 당규에 없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제 내부에서 뭐가 맞다 아니다는 이제 내부 사정인 거고,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어쨌거나 출당을 하든 안 하든 저분들은 내일 이제 배지를 달고 맞습니다. 의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분들이 출당을 해도 무소속으로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당을 했다라는 그 상징적인 것도 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회에 가는 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막을 수 그래서 없습니다.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일단 오늘이 그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이고 이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로서는 오늘까지가 당선자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예를 들면 오늘까지만 모든 제명 절차가 완료되면 사람들은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명이 확실히 되는 건데 이게 오늘 넘기고 내일만 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글쎄 그 부분이 있더라고.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제명을 하려면 소속 당의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다. 그러면 13명 중에 절반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당법에 보면은요 33조인가 그런데 일단 당선자는 괜찮은데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국회의원을 어떤 정당이 제명 출당을 시키려고 하면 그 당의 소속 국회의원 전체 재적의 절반 이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따라서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려면 정당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 정당법이라는 정당 밖에 있는 법의 규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지금 과반수의 찬성을 넣자면 13명이니까 지금 당선자가 7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퇴시키려고 하는 혁신파에서도 보면 13명 중에 5명밖에 안 되고 당권파에서도 보면 13명 중에 6명밖에 안 됩니다. 7명이 과반수인데 어디에도 안 되죠. 근데 그 2명이 지금 중립이라고 되는데 이 중립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진우 후보인가요? 그 민주노총 전교조 정진우 후보하고 김재남 거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민주노총 소속이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지금의 이제 그 혁신파 쪽하고 좀 같은 쪽인데 그럼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지만 이 두 분이 중립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권파가 영입한 사람들이거든요. 당권파에서 영입해가지고 비례대표 번호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번호를 줬을 뿐이지 그분들을 뽑아주고 표를 준 거는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판단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하는데요. 국민들이 표를 줬고 국민들이 뽑았는데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쭉 계속되는 걸 보면 전혀 국민들 생각은 안중에 없고 특히 당권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어떤 그 기득권이라면 이미 당선된 그 당선자직이죠.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게 너무 이제 심하게 보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정치권에서도 야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통진당 우리 종북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종북 문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발 좀 물러나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종북 문제, 북한도 문제지만 종북이 문제다라는 문제 지적하고 나와서 또 정치권에서 발끈했습니다. 이게 뭐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종북주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종북만 처음이 아니라 사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그 실용주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념 문제는 일부러 발언을 회피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뒷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심각하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얘기를 했대요. 그 보통 이념 문제가 나오면 톤을 좀 낮추자고 해왔다는데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개인 의사를 내미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지금 우리 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종북주의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밀 같은 데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걸 막는 이른바 뭐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소위 같은 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걸 추진을 하겠다. 예.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예, 대표적으로 정보위하고 네. 국방위, 네. 그다음에 외교통일위인데요. 네. 정보위는 법적으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위는 법에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 의원들만 가게 되어 있는데 진보당, 지금 통진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방위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인데요. 여기에는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전례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부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정부만 우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여러 가지 기밀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기서 빼낸 기밀을 갖고 북한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좀 심한 우려까지 나오는데 또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까지 재판이라든지 전례를 보면 실제로 뭐 그쪽으로 뭐 자료를 넘기다가 재판을 받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안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그 비교섭 단체의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할 때 누가 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이 합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는 그 비교섭 단체의 원내대표, 비교섭 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해줬지만 지금 이제는 국회의장이 그것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국회의장 후보가 지금 새누리당이 두 분이 또 어제 입장을 좀 밝혔죠. 예. 누구죠? 강창희. 예, 당선자하고 정의화 지금 국회의장 직무대행인데 이분이 후보로 거론되는데 이 두 분 다 내가 의장이 되면 이 사람들을 외교 통일위 내지는 국방위에는 배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새누리당에서 북한 인법과 관련해서 재추진을 하겠다 이런 거 밝혔습니다. 그 얘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18대 국회에 그 북한 인권법을 발의를 했죠.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좌절됐습니다. 그것을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곧바로 북한 인권법을 재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제 그 통합진보당의 종북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좋을 때 그것을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북한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 있고 또 이제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론이 아주 그런 쪽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지금이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다. 민주당도 지금 이런 여론하에서는 옛날처럼 막 반대하기 힘들 거다 이런 계산이 좀 있는 거죠. 뭐 정치인들 뭐 계산이 빠릅니다. 근데 이 법안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이제 의견을 밝히신 분이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당선자. 조명철 당선자도 거기 있고. 앞장선다고 했는데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시죠.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당선자도 있고 북한 관련 민주화 운동을 했는 하태경 당선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명철 당선자는 그 북한의 인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정착한 탈북자, 세터민들의 그 인권 내지는 세터민들의 삶을 어떻게 좀 개선시키는 것도 좀 노력을 하자 이런 거 양쪽에. 그러면서 조명철 당선자는 보면은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잘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도 작은 통일이다. 이 작은 통일이 잘 돼야지 남북 간의 큰 통일도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취지만 놓고 보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 같은데 야당에서 꼭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가 반대를 하는데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 6.15 남북 그 정상회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그 정상회담을 마크에서 조율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된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북한 인권법은 북한이 굉장히 여기에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탈북자 출신 의원 당선자가 이제 뭐 추진하는 것도 좀 눈길을 끄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좀 북한 뭐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